오늘도 설거지 없는 편안함을 누립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거든요. 새로 나온 신형 스마트폰으로 갈아탔습니다. 액정 깨진 스마트폰은 폐기 처분해야겠네요. 편리함을 누리고 새 것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는 점차 삶의 질을 올려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음식물은 물론 새로 산 전자제품이 나올 때마다 버려지는 각종 폐기물들까지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버려야만 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사는 게 일상이 된 현실입니다. 그동안 모든 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다가 소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중국은 2018년부터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해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갈 곳을 잃은 쓰레기들이 의성을 비롯한 전국 이곳저곳에 쓰레기산을 만들었고 이 쓰레기산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은 오염된 물을 낳아 각 가정의 집으로 번지고 엄청난 스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은 물론 기후변화, 미세먼지, 공장 폐수의 방사능 폐수 방류까지 산업화 이후 환경 문제가 인류의 숙제로 등장한 지 오래지만 이 숙제를 풀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음 숙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버려지는 폐기물들이나 오염된 물에서조차 재활용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자원을 찾아내는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쓰레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들과 함께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들만 쏙쏙 빼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업들과 연구진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증화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갔던 쓰레기가 죽지도 않고 돌아와 이런 것들도 재활용되나 싶은 것들이 아름다운 에너지와 재료로 부활하는 기술부터 인간의 해로운 물질들만 쏙쏙 빼내는 세상 신기한 기술까지 오늘 안델공학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첨단 환경 기술들을 살펴봅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보고서에서 발표된 폐기물 발생량을 연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 그래프는 1년이 아닌 단 하루에 발생한 양으로 매일 50만 대의 1톤 트럭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눈부신 최첨단 기술이 쏟아지는 2021년 그만큼 버려지는 쓰레기와 재활용이 쉽지 않은 폐기물들도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거나 태우는 게 더 싸다 보니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재활용품조차 회수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세계 여느 나라들보다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책적으로 정해져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과 더불어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에 다른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 있다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가 높아 재활용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재활용으로 회수되는 자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과거부터 면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플라스틱들은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들이 섞여있는 상태로 원료를 합쳐버리게 된다면 원래 플라스틱이 가진 장점들, 그러니까 쉽게 변형할 수 있고 굳으면 단단하다는 특성들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PET, PVC, PP 각가지 재질에 따라 분류를 자동화하는 시스템부터 여러가지 재질이 섞이더라도 이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일찍부터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각가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전체 폐기물들 중 재활용을 하는 비율이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기물들을 태워버리거나 매립하는 양이 2019년 기준 하루에 5만 톤, 여전히 1톤 트럭 5만 대라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인데요. 제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류가 사용하는 제품들 역시 매우 복잡하고 처리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져 점차 재활용이 쉽지 않은 폐기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연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지만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환경 기술들 중에 눈길이 가는 세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물론 태블릿 PC와 더불어 1인 다기기 시대가 오면서 버려지는 구형 기기들로부터 생기는 폐 디스플레이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특히 LCD 기반 디스플레이의 경우 폐기된 제품에서만 약 5,000톤, 공정 중에 조각으로 나온 것만 8만 톤에 이르지만 이를 스마트하게 잘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대부분 땅에 묻거나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애로사항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 고등기술연구원은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갤럭시든 아이패드든 상관없이 연간 5,000톤 규모의 폐 디스플레이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랜트를 개발하였죠. 손으로 일일이 분해하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걸 자동화하면서 재활용도를 높이게 되어 까다로운 폐 디스플레이 처리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죠. 두 번째 기술은 배터리 재활용입니다. 요즘 널리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것인데요. 전기 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용량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재활용 요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대용량 리튬 이온 전지를 효율적으로 방전시킨 후 배터리를 섬세하게 쪼개어서 구하기 힘든 희귀한 금속들을 뽑아내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된 자동차나 전자제품에서 냉매를 회수하여
하여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폐기물에서 회수된 냉매들은 이런저런 냉매들이 서로 섞인 상태로 폐기가 되고 있어 더욱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합된 냉매들을 각각의 순수한 상태로 분리해내는 기술을 만들어 99.5% 이상의 정제 냉매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순도로 정제된 냉매들을 분리해낼 수 있으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냉매들을 재활용도 하고 폐기하기도 쉬운 단계에 이르렀죠. 이렇게 폐기물 안에서도 분리하고 정제해낸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에 이를 활용하는 환경 기술이 각광받고 있어 우리나라 각 연구원이나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러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폐기물들보다 더 머리 아픈 녀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로 분류되지도 않고 그냥 강으로 바다로 냅다 흘러나가게 되는 폐수의 경우 처리도 까다로울 뿐더러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하여 관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죠. 우리 인간에게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물속에 담긴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주로 가는 로켓은 싣고 가는 물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우 그만큼 연료가 많이 들기에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물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의 소변을 정제하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데요. 물이야말로 정제가 된다면 자기 소변도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니 매일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폐수를 정제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환경부의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양이 하루에 무려 3,866톤이나 되는데요. 물속에 온갖 독성 가득한 물질들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최근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연구개발되고 있죠.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들을 흡착해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였습니다. 산업, 의학, 농업할 것 없이 다양한 성분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분해가 되지 않고 물속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 산업염료라던가 강이나 바다에 배출되면 호르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물질을 잡아내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죠. 유니스트는 다양한 유해 화합물을 빨아들여서 분해되는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며 단순히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여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산업폐수에 담겨있는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았던 기존 기술을 대체하여 먼저 대표적인 화학물질들의 독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정제된 폐수의 독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병원이나 약, 반도체, 도금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산업 폐수를 맞춤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희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연구 단계에서 각 오염 성분을 직접 분석하는 화학적인 방법 외에도 실제로 하수도에 오염된 물이나 산업 폐수를 처리할 때 물질들이 물리적으로 걸러져 나올 수 있도록 내구성이 좋고 효율이 좋은 분리막 소재가 개발되기도 하였는데요. 싼 스마트폰이 최고 성능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물이 잘 통과하면서도 각 물질들을 잘 분리해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 분리막은 제조 단가를 줄이면서도 교체가 용이한 구조 덕분에 유지 관리가 쉬워 더욱 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질을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들이는 문제이니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1초 이내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을 예측하여 관리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리소스를 줄이는 방법도 제시되었죠. 구글 딥마인드가 바둑을 넘어 날씨까지 예측하고 있는 요즘 인공지능 기술 역시 환경기술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광센서를 통해 입력된 각종 수질 데이터들은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관리자가 없이도 송풍기가 돌아간다거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퀄컴, 인텔, AMD, TSMC, 엔비디아 등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더욱더 격화되는 기술 경쟁으로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더 많은 이윤 추구와 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싸움이죠.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어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업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존립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신개념 기업이 나타났기도 했지만 지구상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속성을 생각해본다면 환경과 관련된 기술은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이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혹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가 간의 협력은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앞서 소개드린 폐자원과 폐기물들을 재활용하는 탄소기술 기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산업폐수,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인류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에 가보면 안델공학에서 다루고 싶은 엄청난 양의 신기술 개발 보고서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은 물론 대중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대학, 기관, 연구소들까지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가 있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당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실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류를 살리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당일 전날이 되어서야 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심리처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언가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여 인류가 살 터전을 보존하자는 것,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장기적인 문제로 보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와닿지 않는 문제로 느껴지죠. 그러나 인간의 행복한 삶 그 자체를 이기적으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릴 기술을 반드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범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많은 공학 기술이 그 원흉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또 바로 그 공학 기술로 해결점을 찾아내가는 피땀 어린 노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신기하고 놀라운 최신 기술들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에 대해 환경적인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하지만 공학으로 결자해지 안돼 공학 에러였습니다.